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자기계발하고, 그러니까 네. 직장인에서 소득을 올리는 걸 자기계발이라고 한다면 자기계발과 투자를 굉장히 정석적으로 밟아가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혹시 막 그런 유혹은 없으셨어요? 그 네. 뭔가 이렇게 한 방에,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밟아가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코인을 해가지고 아, 트레이딩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한 방을 노린다거나. 저 코인도 해봤어요. 다 나오네. 코인도 해봤는데, 네. 저는 투자에 있어서 어떤 편견이라던가,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면, 소액이라도 뭔가를 넣어보고, 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알아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는 투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나한테 안 맞는 걸 하나씩 소거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전한 예적금은, 물론 안전한 건 알지만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일단 무조건 일치하는 투자가 중요해. 조금씩 벌리더라도 천천히 갈래 하는 분들도 잘 맞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코인은 또 막, 이게 코인은 뭐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 보면서 페인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주식, 코인 이런 거 못해요. 해본 적 있지만 항상 다 망하고 마이너스 90%, 95%. 근데 벌벌 떨면서 다 망했어요, 결국에는. 근데 얼마를 투자했냐고 물어보면 뭐 20만 원? 그러니까 그 소액으로도 그 자기의 심리나 그런 거를 다 경험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해 보고 나서는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코인을 해봤어요, 한창. 핫할 때 하진 않았고요. 핫하다가 꺼졌을 때, 그냥 2년 전, 3년 전, 그때 한번 꺼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더리움을 한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한 40%, 5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서 네, 팔 적은 있어요. 근데 그 후에 하진 않았는데, 저도 해보고 나니까 이게, 물론 뭐 진짜 크게 한 방을 벌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살림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저랑 패턴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하지 않지만, 네, 질문이 뭐였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는 가계부 6년, 7년, 네네. 그리고 아파트 딱 자기 그 살집, 실거주지, 네네. 거기다가 이제 주식, 이게 너무 네. 정석적이에요. 너무 아, 그래요? 너무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교과서를 보는 듯한 그거를 실천하시는 분이 진짜 있구나. 이거를 거의 5, 6년 동안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혹시나 이제 막 이렇게 인생 한 방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를 노려보시지 않았는지. 저는 근데 누구에게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내가 원할 때 딱 맞춰서 오질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한 100을 했으면 이게 성공할 일인데 한 90까지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어. 때려쳐. 근데 그 실패도 결국에는 어떤 때를 만나면 이게 또 그 조그마한 한 10이 채워져가지고 성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대학교 때 아나운서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어학연수가 또 붐이었거든요. 저 대학교 시절에. 그래서 어학연수를 한 1년 갔다 와야 되냐, 아니면 그 모아놓은 돈을 한 아카데미, 그런 게 있었어요. 다니는 게. 방송 아카데미를 좀 다니면서 실무 경험도 쌓고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같이 갈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뭐 스터디도 참여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면서 3, 4 다 떨어지고 뭐 이런 걸 경험하면서 당시에는 되게 제가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서포트도 해주신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기대도 하셨는데 못 해드렸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기자로 원래 전향을 하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증권사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방송이랑 저랑 이렇게 인연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될지 누가 알았으면. 야, 또 유튜브 구독자 20만 넘으셨잖아요. 네네. 20 몇 만이시죠? 너무 23만인데 너무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이게 아나운서 분도 제가 아는 아나운서 몇 분 떠오르는데 그분도 10만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이렇게 방송에 저는 카메라 켜고 제가 혼자 방송을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결국에는 어떤 때를 만나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실패했어 딱 걷어찬 게 아니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을걸요. 마음의 방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요거 이만큼 해봤다가 한 20% 해봤다가 그만둔 거, 50% 해봤다가 그만둔 거, 혹은 나는 한 100% 정도 한 거 같은데 어떤 기회를 못 만나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확률을 높이는 과정을 많이 해나갔던 것 같아요. 기회가 자주 오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지방 국립대를 나왔고,
뭐 이건 편가르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서울에 있는 분들보다는 제가 막 뛰어난 스펙이나 뭐 공부를 잘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증권사 입사를 한 것도 저에게 온 기회는 딱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제가 원래는 이제 잡지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결혼 준비할 시점이었거든요. 너무 이제 절박한 거예요. 돈이 그때는 월급이 200만 원대였어요. 200만 원, 220, 30 정도? 30대 초반이었는데 적잖아요, 사실. 남편이랑 합하면 와, 이거는 500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할 시점에 사람이 절박하니까 계속 이직 준비를 하고 그런 그 취업 인크루트 사이트에 네. 막 계속 올리고 막 헤드헌팅 사에도 올리고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번의 기회가 우연히 왔는데 제가 그걸 잡은 거예요. 한 명 뽑았는데 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든 자기 개발이든 어쨌든 기회는 와요. 근데 기회가 오는 걸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도 내 집 마련을 제가 시드가 많이 없었지만 했던 거는 갭을 끼고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돈이 없었지만 남편이랑 6개월 넘게 임장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다 모이고 나서 그때 시작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쨌든 아이도 없고 주말에 그냥 뭐 노느니 같이 부동산도 보러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직장을 옮길 때도 증권사가 대기업이었는데 대기업을 다니기 전에는 제가 잡지사, 그전에도 언론사 다녔었고 한 200만 원대 월급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결혼을 계기로 오기가 생기고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몸값을 올리는 게 지금 급선무다라는 생각에 한 3개월을 진짜 열심히 노력했고 점심시간도 의식적으로 다 잡담 피하고 예전에 알던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저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항상 점심시간에 제가 공부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내가 치열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이건 기회야 하고 딱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게 뭐 투자에 관한 이야기, 자기 개발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 저는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코인 그건 위험하잖아. 부동산 갭 지금 연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소액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면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고 물론 소액이 뭐 잃어도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이 분야 한번 해보니까 관심이 가고 재밌더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지는 해봐야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몸값도 저 사람은 그냥 뭐 유튜브 지금 20만도 넘고 뭐 책도 내고 뭐 원래 잘했나 보지가 아니라 저도 좀 너무너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첫 월급이 제가 세후 160만 원이었어요. 20대 때. 그러니까 그런 저도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기회가 올 때까지 일단 부단히 뭐라도 하자. 계속 했더니 그 기회가 왔을 때 진짜 동아줄 잡듯이 이건 놓치면 안 돼 이러면서 잡은 거라서 이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결혼 초에 네. 결혼하시기 전에 네. 또 1억 날리셨다고 했잖아요. 네. 사기당해서. 또 마음 아픈. 아니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네. 이런 자기 개발에서 이렇게 어떻게 기회를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기회를 네.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많은 분들이 그런 큰 일을 겪고 나면 1억도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좌절하고 포기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게 부자가 되는 징조인가? 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콘텐츠 하나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건방진 말이지만 그냥 부자의 기준은 누구나 다르잖아요. 누구나 다 100억씩을 모아야 부자는 아니거든요.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어떤 걸 느꼈냐면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전세로 내가 깡통전세 계약을 잘못해서 집이 넘어가고 그 1억 원을 날렸는데 그중에 사실 9천만 원 상당이 부모님 돈이었어요. 부모님이 10년에 걸쳐서 제가 독립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연장하잖아요. 진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말 일하면서 노력하시면서 본인들 안 입고 안 쓰면서 딸 고생할까 봐 타지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보내준 건데 돈을 날린 것도 슬프고 부모님께 불효를 하면서 제 20대가 막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 스스로를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2달, 3달을 거의 제가 그때 이제 또 회사까지 망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께 뭔가 만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무리해서 막 이직을 하려다 보니까 좀 신생회사에 잘못 들어가서 그 회사가 또 몇 개월 만에 망했어요. 그래서 막 하루아침에 집도 없고 월세로 쫓겨나고 직장도 없고 하니까 이 사회에 제가 어디 소속돼 있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 신세.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 2달을 거의 눈물로 지새웠거든요. 그때는 왜 나한테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누구한테 내가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막 세상 원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스스로가 너무 믿고. 근데 지금은 그 제가 한 6년, 7년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와 대박.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려고 그런 건수가 생겼었네. 이렇게 이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왜 옛날에 연예인들이 군대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면 아 이거 나중에 내가 복귀하면 예능 나가서 써먹어야지라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은 되게 어려웠던 시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기감을 얻잖아요. 원래부터 금수저가 더 잘나는 거를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잖아요. 원래 그런가 보지. 근데 제가 겪었던 일들이 너무 누군가에게는 지금에 와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아 이건 결국 나중에 결국 더 잘 되려고 내가 이러는 거구나. 나중에 책을 한 권 쓰면 또 이런 에피소드 넣으면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실패를 예전에는 실패했어. 아나운서도 안 됐어. 다 떨어졌어. 그래 뭐 내가 대단한 스펙도 아니고 뭐가 되겠어라고 했다면 지금은 실패를 해도 이게 나중에는 지금 30대 실패인데 50대 이게 터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스마트 스토어도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신사임당님 채널 막 스토어 보면 되게 일었었잖아요. 그때도 하고 싶다 했는데 조금 미루고 고민하다가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 돈 안 돼도 해보자 해서 제가 한 6개월, 7개월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막 새벽 시장도 가고. 솔직히 돈은 못 벌었어요.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타격 있는 게 아니라 와 그래도 내가 6, 7개월 동안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사입을 어떻게 하는지 이 배송이나 물류 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 이것을 배운 거예요. 6개월짜리 그런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돈을 내고 저에게 스스로 배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그런 지식의 영역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하나 둘 흡수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면서 마음도 좀 여유로워지고 조금 부정적이거나 실패하는 일들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마음에 좀 근육이 생겼다고 할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전율이 오네요, 몸에. 찌릿찌릿하고 뒷목이 막 저릿저릿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제 바뀌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진짜 희망을 얻고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려면 지금 한 5, 6년 걸린 것처럼 시간이 분명 걸릴 거란 말이죠. 만약에 뭐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이렇게 좀 재테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본인 사업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도 조금 하는 얘기긴 한데요. 저는 이게 뻔한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목표를 나에게 맞는 진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자기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첫 월급이 16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꿈꿀 수 있는 미래가 너무 작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현실이 160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저의 5년, 10년, 20년을 그렸어요. 160에서 내가 한 달에 한 60을 모을 수 있는데 1년에도 1,000만 원이 안 되네? 와 나는 10년을 모아도 1억은커녕 힘들겠다. 열심히 안 모으면 시집가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게 첫 월급 160이면 사실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지? 빨리 이곳에서 이직을 해서 더 키우자라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순진하게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 제가 되게 그냥 무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20대 끝에 그 전세금을 날리면서 느꼈던 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 없이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이 월급,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만 내가 미래를 계속 그렸구나. 그러니까 답이 없었구나.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제 3,000 모았는데 이걸로 뭐 언제 집도 못 사고 주식도 뭐 해봤자 뭐 시드가 얼마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본인의 소득, 본인의 시드에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목표라는 게 지금 내가 160을 번다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군가는 뭐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싶은 목표를 먼저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200 번다고 10년 뒤에 200 벌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10년 뒤에는 웅달 이사님보다 더 훨씬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보신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된 사람들과 나를 비교선상에 딱 두면서 뭔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기보다는 비교하지 말고요. 작년의 나, 지난달의 나보다 내가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누군가는 저를 보고 되게 부럽다. 자산도 뭐 10몇억 된다고 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세계에 있다 보면 제가 되게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요. 너무 막 100억대, 막 1000억대도 있고 수십억은 막 기본이다 보니까. 그럼 제가 자꾸 그 기준을 그 사람들한테만 맞추면 저는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의 비교 대상은 항상 작년보다 나아졌는가, 지난달보다 나아졌는가, 지난주보다 내가 이번 주에 하나라도 뭔가를 더 했는가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살고자 하는 미래 그리고 제가 바라는 그 부자의 정의가 명확히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어.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유롭고 싶은 기준이 뭔데요? 100억이에요? 50억이에요? 아니면 누군가는 금액은 모르겠고 난 그냥 1년에 한 3번 정도 해외 나가고 싶고 50살에 은퇴하고 싶고 은퇴 후에도 한 달에 뭐 한 500만 원, 뭐 700만 원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계산해보세요. 그냥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해보세요. 아, 그럼 내가 한 60세는 그래. 100세까지니까 60세까지는 은퇴한다고 치자. 그럼 내가 한 30년이 남았어. 그럼 내가 여행도 3번은 해야 되고, 연애, 뭐 얼마가 들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차도 사야 돼. 집도 하나 또 있어야지. 아이가 있네? 그러면 내가 뭐 증여할 거니까 임대용으로 하나 또 더 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금액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시면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금액에 맞춰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세요. 저는 원래 최종 목표가 저희 남편과 살면서 생애 동안 한 자산, 순자산 50억 원을 만들어보자. 이게 저희 부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그려봤어요. 저도 세계여행도 다니고 집도 사고 뭐 하다 보니까 5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1억대 자산인데 50억을 어떻게 모아? 막 이러면서. 1억대부터 그걸 그리신 거예요? 네, 그걸.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은 안 하고. 지금 그리면 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워낙 이제 막 30, 40배가 크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갑자기 30억, 50억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 평생에 걸쳐가 아니라 한 10년 단위로 5년 이렇게 한번 끊어보세요. 저는 가장 먼저 10년으로 시작했거든요. 내가 뭐 한 30년 동안 50억은 힘들 것 같은데 왠지 10년 안에 10억 만들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한 1억 5천이 있었으니까 10년 동안 한 8억 5천을 만드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그런 식으로 탑다운을 내려왔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부부가 연봉을 하나도 안 써도 7천만 원인데요? 5천만 원인데요? 그럼 뭐 손가락만 빨고 살아요? 이 돈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내가 1억을 시드를 모았어요. 이 돈이라는 게 제가 만약에 5천, 1억 시드를 모았어요. 이 1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커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긴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내가 뭐 3천을 모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 동안 또 똑같이 3천을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3천에서 발생한 어떤 이자 수익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목표가 있으면 사람을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부지런해져요. 누가 시키면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 막 잠이 드는데 막 생각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설레서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없어. 저기요. 네. 그래서 그런 목표를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1년 차에는 내가 3년을 모았는데요. 3년 차에는 그럼 9천을 모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1억 1천, 2천이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기하급수로 불려가기 때문에 절대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 처지, 어떤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배제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그 픽스된 고정값이에요. 요거를 고정값으로 두고 내가 행동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되더라고요. 돼요. 아니, 네.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지금 저자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신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10년인데 그 기간을 한 5, 6년으로 단축시키신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보다는 단축을 하게 돼 있어요. 대신 목표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안 되겠죠. 근데 이미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계산이 돼야 어느 정도 금액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자기 확신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만약에 누가 진짜 한 5년 동안 너 미친 듯이 진짜 빡세게 하루 6시간, 5시간씩 자면서 5년만 하면 한 100억을 건다고 해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미친 듯이 하죠, 막 이거 막. 근데 이거를 스스로 확신을 가지려면은 이게 저는 이제 뭐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종교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천주교, 뭐 불교,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게 눈앞에 신이 보여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안 믿거든요. 저는 일단 무교입니다만. 근데 그게 어쨌든 스스로 확신을 갖고 믿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본인만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스스로에게도 조금 심어보시면 어떨까. 나를 챙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정의가 네. 보이지 않는 거를 네. 있는 것처럼. 어머, 그러니까 이거 딱이네. 그러니까 있는 찰떡이었네요. 거는 보이는 거면은 뭐 다 믿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하면은 다 하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해요. 그래서 되는 사람이 소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될 거야. 지금 힘들어도 어쨌든 난 될 건데? 나 구책이야. 나 누구야? 이러면서 좀 그런 스스로에게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자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셨고 또 그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위기도 상당히 큰 위기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기 확신과 또 꾸준한 목표 그리고 확실한 목표 그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가시니까 결국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꼭 시도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부터 플랜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1년에 3천 모아야지 하면은 솔직히 좀 막연해요. 그걸 한 달로 쪼개서.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부부가 혹은 내가 지금 생활비 이것저것 쓰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남아. 근데 여기서 한 30만 원을 더 모아야 돼. 어떻게 해야 이거 모을 수 있지? 생활비를 좀 더 줄일 여지가 있나? 아니야. 요새 다 SNS로 돈 버는 세상인데 나도 한번 블로그나 뭐 이런 걸 시작을 해볼까? 부수입으로 또 낼 수 있는 뭐 알바 같은 거 없나? 요새 막 쿠팡 배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의 어쨌든 목적이 있으니까 투잡, 쓰리잡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끄고 할 수 있는 것들. 가계부 쓰기도 있고 식비 줄이는 것도 있고 예적금 뭐 금리 높은 거 특판 요새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나한테 동기부여 줄 수 있는 영상을 좀 더 봐야 되겠어. 그런 거 보시면서 괜찮은 것들은 뭐 필사를 한번 해보시기도 하고 주식 맨날 말만 했는데 한 번도 못 해봤어 하면 진짜 그런 영상 찾아가지고 아니면 그 주식 어플을 다운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든지 나는 지금 돈은 당장 아무것도 없어. 뭐 싱글이야. 결혼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집은 한 채 있었으면 좋겠어. 돈이 없다고 관심을 좀 놓기보다는 지금 한번 보세요.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에 어느 평수의 집이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300만 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그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300만 원이 좀 올라갔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300만 원에서는 올라갔어요. 근데 한 생활비가 한 20%? 30%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소득이 대여섯 배가 늘었죠. 왜냐면 어쨌든 2인 가구에서 한 가구가 이제 3인 가구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맞춰서 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또 왜냐하면 또 제가 또 육아휴직도 조금 했었고 출산휴가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라가긴 하죠. 만약에 새로운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서 가구 구성원이 좀 바뀌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나의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 목표를 좀 고려해서 소득 수준을 잡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남편분께서 그 초창기부터 이런 꿈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호응하고 그런 게 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해봐 뭐 이런 식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전혀 아니었고요. 저희 남편은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실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한 후로는
부모님께 돈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한 1년 반? 뭐 이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까지 들으면 그래도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전혀 그러니까 검소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분이 시댁에서 시댁에서 보진 않겠죠. 시아버지가 사업을 한 2번 정도 어려워지셨어가지고 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내재적으로 과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소비할 만큼의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살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뭐 안 쓰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트러블이 없었는데 저처럼 되게 적극적으로 돈을 모으고 싶다. 이런 사람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맞춰서 살면 되지 않아? 이런 남성분도 되게 은근히 많거든요. 그렇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 약간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설득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먼저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막 가계부 열심히 쓸고 우리가 자산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를 보태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좀 이만큼이 쓰고 있고 이만큼 모이면 우리가 뭐 한 1년 정도 후에는 1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제가 돈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임장도 막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남편이 시키지 않았는데 경제권을 다 넘긴 케이스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걸 맡긴다고 하는 거야 했더니 제가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나라면 저 정도 못할 것 같은데. 보여주기. 네. 야. 보통은 이제 이래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배우자가 안 하면 진짜 화나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해서 뭐해? 막 이래요. 나는 막 이거 콩나물가 500원 아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막 남편은 갑자기 막 치킨 시켜 먹자 그러고 뭐 헤프게 쓰는 거 보면 화가 나요 막. 근데 그렇게 하면 막 잔소리만 되면 이 사람은 사실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러려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가 먼저 바뀌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바뀔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대한테 설득을 하려면 돈을 벌므로 인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뭔가 재테크를 공부한다고 했어. 얼마나 가나 봤더니만 생각보다 오래 하네. 가계부를 꾸준히 쓰네. 근데 갑자기 막 예전에는 왜 이렇게 돈을 뭐 못 벌어와? 막 이렇게 잔소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야 내가 이 가계부를 쓰고 돈 관리를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내가 솔직히 옛날에 자기 한 300 벌 때 더 벌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 남편이랑 좀 비교하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자기 돈 아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너무 고마워. 돈 드는 거 아니거든. 네. 이 한마디로 남편은 뭐야? 갑자기 그러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벌어다 준 거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쓰려고 하는구나. 해서 이미 느껴요, 배우자는. 이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막 아낀다고 해서 갑자기 남편 좋아하는 혹은 아내 좋아하는 막 치킨 시키지 말라 그래. 이거 시키지 마. 구체자가 그러는데 이런 거 배달 음식 다 끊어야 된대. 막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자기야 우리 이번 달에 목표가 이 금액이니까 내가 노력은 할 건데 최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아니면 협조를 잘해주세요. 너무 고맙다고. 이번 마지막 주에 예산이 좀 나왔다고. 자기 좋아하는 거 시켜. 뭐 시킬까? 족발? 치킨?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거는 뭐 구체적인 예를 든 거지만 이 사람이 나를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꾸 이 배우자가 돈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막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다 느끼거든요. 저는 밖에 나와서 누가 저 뭐 유튜브 하고 누구 작가님 불러주는 것보다 저희 뭐 남편한테 인정받고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내 아이한테 존경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의 삶의 가치가 1순위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이게 또 탄력이 붙잖아요. 나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싱글이신 분들은 혼자 하시면 되는데 신혼부부 분들은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배우자를 한번 또 같이 설득을 해보시고 또 네. 대단하십니다. 그 책의 그 마지막에 진짜 에필로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내 생애 최고의 재테크는 결혼이다.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약간 5년 지나가니까 아니 구장판 나면 없어지는 건가요? 와 그렇구나. 내 생애 최고의 재테크는 결혼이다. 이게 옛날에 어른들 말씀이 들어보셨죠? 결혼을 해야 돈이 모인다. 특히 남자분들은 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공감하는 게 정말 20대 때부터 정말 똘똘하게 돈 잘 굴리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사실
그렇게 막 신경 쓰면서 살진 않거든요. 네. 그냥 직장 생활 거기 하면서 이런 것도 막 버겁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되게 경제에 눈을 뜨게 돼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소득, 지출 이런 모든 것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까지 힘들게 하고 내 자식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되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 20대 때 연애를 할 때는 이 사람이랑 사실 결혼을 할지 말지 모르잖아요. 직장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또 헤어지면 새로운 누군가를 또 만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고 막 에너지 소모가 그쵸. 심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일단 사별할 때까지는 우리 운명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모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가족이라는 한 영역이 딱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오히려 뭐 커리어적인 부분, 자기 개발, 뭐 경제적인 거, 돈 관련한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남편이랑 같이 주말마다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도 많이 했고 제가 또 당시 책을 쓰고 있어서 책도 쓰고 제가 공부하니까 남편도 같이 도서관 따라가고 임장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책을 쓴 것도 유튜브를 한 것도 블로그를 한 것도 몸값을 이렇게 많이 10배 올린 것도 다 결혼 후에 이뤘더라고요. 이렇게 웅달 이사님 채널에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모든 것까지 그냥 싱글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고 기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와 이게 더 많은 기회가 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결혼은 최고의 재테크다. 결혼하면은 뭐 못하고 하는데 구경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얻는 것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자녀까지 있으면 물론 힘든데 그 기쁨이 그죠 말도 못하죠 진짜. 참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 네. 재테크로 네. 저는 이제 저자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재테크 쪽 위주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걸 넘어서 자기개발과 함께 그 가정 소중한 부분 네네.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섭렵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되게 특별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많이 젊은 분들이 네. 조금 요즘에 그 결혼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좀 네, 있고 맞아요. 근데 뭐 결혼이 딱 그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면도 있다라는 또 새로운 뷰를 네. 또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오히려 진짜 재테크의 완성이 결혼이다 이런 거는 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는데 요즘에 진짜 듣기 힘든 말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진 그렇진 않을 수 않겠지만.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랬고 또 건강한 남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결국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뭐 목표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까도 그리고 저희는 특히 결혼 전부터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 뭐 신혼 뭐 드레스 고르고 사진 고르고 예식장 스드메랑 가구 고를 때 저는 제가 자취했던 그런 가구들도 다 활용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같이 막 가상으로 가계부도 써보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돈을 모으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그 커플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왕 만약에 할 거다 나는 진짜 뭐 그냥 결혼을 하고는 싶다 이번 생에 살면서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랑 경제적인 동반자가 같이 돼가지고 함께 멋지게 또 나아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를 쓰신 구체희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